저는 경제지 파이낸셜 뉴스에서 기업들을 취재하고 또 기사를 쓰는 15년 차 경제지 기자 김아름입니다. 기자시기도 한데 유튜버시던데요? 저희도 이제 언론사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콘텐츠를 또 전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장께서 그러고 싶으셔서. 저희 여기는 왜 왔나요? 부장이 시켜서 왔습니다. 유튜브를 만들려면 누들바에 가서 멸치국수를 받으러 갑니다. 약간 위에서 찍어야지 예쁜 거 아니야? 강제로 이제 기업들의 사옥을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녀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게 꾸미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옥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사옥과 인재와 또 기업의 성과가 다 연관관계가 있구나. 최근에 사옥 이전을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좋은 사옥 경쟁에 불을 붙인 바로 그 네이버가 최근 제2사옥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세계의 사옥을 꿈꾸는 네이버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99년 강남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서 42명의 직원이 책상 옆에 2층 침대를 두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검색 포털 네이버를 세상에 선보였는데요. 불과 8년 만인 2007년, 이 회사는 자체 사옥 그린팩토리를 분당에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린팩토리 사옥에 입주한 네이버는 다시 6년 만에 제2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2022년 4월 제2사옥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린팩토리고요. 그 바로 옆에 제2사옥을 지었는데요. 제2사옥의 이름은 1784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왜 1784일까요? 제2사옥 건물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의 4번지입니다. 그럼 설마 주소를 그냥 사옥 이름으로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1784년도에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1784를 어떤 거대한 시험장 삼아 도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제2사옥 1784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로봇과 함께 일하는 로봇 오피스라는 점입니다. 설계부터 로봇과 함께 지낼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었는데 로봇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건물은 전 세계에서 네이버 제2사옥이 최초라고 하네요. 신사옥 1784에 가면 이렇게 생긴 1m 40배 로봇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루키고 신입사원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기술자회사 네이버랩스가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로봇 루키가 하는 일은 뭘까요? 로봇이 뭘 하면 좋을까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는데요. 뭐가 가장 많이 나왔냐면 배송에 대한 니즈였다고 해요. 그래서 루키는 1784로 배달 온 택배를 직원들에게 가져다주고 카페 음료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루키는 보시다시피 팔이 없어서 문을 못 여는데 어떻게 배달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루키가 회의실 문 앞에 딱 도착하면 클라우드가 로봇의 위치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이사를 하면 5,000명 직원과 함께 100대 이상의 로봇이 1784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난관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또 엘리베이터 회사도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건 처음이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로봇을 제작한 네이버랩스 개발자가 설계부터 직접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 끝에 로봇포트라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실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율주행 로봇을 5G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을 해서 로봇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서 제2사옥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네이버의 시작은 원래는 검색 엔진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상징적인 그런 네이버는 어떤 기업이야, 뭐 검색 기업이다 이런 게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로봇이 일상에 녹아드는 세상을 준비하겠다는 것인데 네이버가 밝힌 구상을 보면 넥스트 네이버는 로봇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니 해도 네이버 사옥하면 그린 팩토리를 빼놓을 수 없죠. 자, 이게 그 유명한 그린 팩토리잖아요. 초록색 빌딩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네이버는 지역 주민들에게 초록색 빌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린 팩토리 사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조수용 전 NHN CMD 본부장 그리고 전 카카오 공동대표이시기도 했죠. 그는 사옥 초안에 아무런 의미나 메시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혜진 의장을 설득해서 당시 NHN스러움을 담아서 재설계하기로 하고 내부 디자이너와 함께 팀을 구성해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린 팩토리의 컨셉은 사원들에게 두 번째 집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린 팩토리를 짓기 전 사원들에게 회사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얘기를 모두 동의를 했고 그린 팩토리 한 층이 만남의 광장인 하이브로 구성된 이유도 다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이 하이브는 그러니까 집으로 표현하면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그 하이브 공간은 이제 층계 바로 옆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우연한 만남을 이끌어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과거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칸막이가 있는 사무실은 1900년대에 등장합니다. 1920년대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무실 근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 필요해진 것이죠. 이런 지식노동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등장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가 있는 사무실, 즉 큐비클 시스템의 대형 사무실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오피스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획기적인 시도였어요. 100년 가까이 이용되던 큐비클 사무실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사옥은 이것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짐작되시나요? 바로 이 기업의 사옥이죠. 구글입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큐비클 사무실은 그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큐비클 시스템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즉 사람이 아닌 효율성만 따진 공간이었다면 요즘 오피스 공간의 특성은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이고 빠른 의사결정 방식 등 일하는 방식이 사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구글 플렉스에는 기본적인 복리 후생은 물론 최고급 식당과 체육관, 마사지실 등 직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천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구글 플렉스 이후에 애플,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의 사옥을 경쟁적으로 올리더니 이 기조가 국내에도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 네이버가 지은 그린 팩토리가 대표적입니다. 네이버가 성남 사옥 시대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교 테크노밸리에 NC소프트, 넥슨, 네오이즈 등 국내 굴지의 벤처기업들이 대거 본사를 옮겨오고 사옥을 지으면서 누가 얼마나 훌륭하게 짓는지 이게 숙제가 될 정도였죠. 네이버는 사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구축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그린 팩토리 그 구내식당부터 지상 4층까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높다. 뭐야? 네이버? 보인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불닭볶음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매워. 되게 맛있다. 헬스케어 센터야. 볼 수 있어요? 네. 안정실, 샤워실이 있어. 너무 좋다. 안정실은 수면실이에요? 안정실 하는 곳이요? 선배, 여기도 편의점 있어, 편의점. 좋겠다. 편의시설이 진짜 많네요. 이거는 포스트오피스가 있어. 여기 봐봐. 자, 산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안마실도 있다. 이 안마실은 공짜인가요? 네. 예약만 하면 누가 해줘요? 안마 의자. 오, 빵도 있고.
빵 많다. 배고프면 여기서 빵 사가면 되겠네요. 빵빵빵빵빵. 여기는 옥상정원? 뭐 그런 데인가 봐요? 그린가드 진짜 회사가 그린. 대박! 억새 축제! 이거 핑크 뮬리 그거 아니에요? 아 철수영풀. 와 너무 좋다. 정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네이버 그린 팩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도서관인데요. 그 1층에 있는 도서관은 지역 주민한테도 되게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도서관을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누가 봐도 도서관인가 봐요. 책 진짜 많다. 아 이게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무슨 도서관이야. 너무 예쁘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포토 맛집인데요. 그 특이한 거는 도서관 책장의 이 머리 부분에 이게 다 수생식물이에요. 이것들이. 이 수생식물은 건조함을 또 해결할 수도 있고 공기 정화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도서관에서 그린 팩토리 도서관을 벤치마킹하면서 더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하죠. 도서관은 세상과 네이버를 연결하는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그린 팩토리는 설계 당시부터 친환경 요소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외관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비밀은 최첨단 블라인드, 루버에 있는데요. 이 루버를 사용하면서 냉난방용 에너지를 7%가 절약됐고 또 폐기물은 70% 이상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 팩토리가 2014년 국제 친환경 인증 제도인 리드에서 세계 최고 점수를 얻으면서 최상위 등급 플래티넘을 획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이버는 그린 팩토리 그리고 1784 신사옥을 통해서 사무공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실이 일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사옥은 점점 똑똑해지면서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이 혁신적인 사옥에서 기업들이 어떤 성장을 이뤄나갈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검색창으로 유명했던 네이버는 이제 제2사옥과 함께 본격 로봇 기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로 하겠습니다. your head